재미난 연구가 있어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코미디닷컴이라는 그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24시간 다른 몸 상태, 남녀 관계에는 새벽 5시 48분이 좋다. 이게 어떤 기사냐면 사람의 몸이 시간에 관련돼 가지고 호르몬의 흐름에 호르몬 양에 이제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체온과 혈압도 시간에 따라서 달라진다. 기분과 에너지도 변하는데 이런 것을 일주기 리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제 하루 동안에 이런 리듬이 생기는 거죠. 여기 자료를 보면은 되게 재미난데, 새벽 4시 36분에 아기가 가장 많이 태어나는 시간이 이 시간대라고 합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통계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은 이제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이런 걸 한번 보자면, 아주 명리적으로 보면 이게 명리적으로 보면은 사실 좀 오차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의 동경에 있는 경도를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측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3시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30분 정도의 오차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뭐 4시 36분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하면 그게 정확하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주에서 실제 시간이 나에게 작용을 하는 사주 시간은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이 내 머리맡에 와 있으면 정오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딱 180도로 들어가면 이제 자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나 분단이나 뭐 이런 것들은 틀려질 수 있다, 오차가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보통 3시에서 5시 사이에 많이 태어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3시에서 5시 사이가 시주에 따라서 하루에 이제 운들이 반복이 된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일주기 리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주 명리학에서 보면은 이게 시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시에서 5시 사이에는 인시가 되죠. 그래서 인시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태어난다. 그러면 특히 3시에서 5시 사이라고 하면은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간목이 작용하는 그 시기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 그러면 간목이라는 것은 약간 이동,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빠져나오는 것, 뭐 이런 걸 뜻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금 같은 경우는 변비를 일으키죠.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나오는 걸 좀 방해를 하고, 무토 같은 경우는 뭉쳐서 잘 이동을 하지 않죠. 그래서 아이 같은 경우도 무토나 경금 시간에는 잘 태어나지 않다가 인시, 그죠? 간목이 작용하는 그 시간에 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은 눈여겨 볼만한 것 같습니다. 또 아주 더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남녀 관계가 가장 좋은 시간을 5시 48분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눌 때 절정에 이르는 시간이 이제 각각 다른데,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 이 수치가 밤 동안 고조되고 이게 이제 보통 때보다 25에서 50% 정도가 높다고 그래요. 여자에게도 테스토스테론이 있어서 성욕을 부추기는데 연구에 따르면 영국에 있는 의학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해가 떠오르는 시간에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나누기가 가장 좋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요 시간도 05시 48분이라는 이 시간도 오차가 있어요. 오차가 있긴 하지만 계산해 보면은 이것도 인목에서 묘목으로 옮겨가는 시간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5시 48분이면은 오차를 좀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간목이 작용하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시간의 이제 기준도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해요. 절정에 이르는 시간을 지금 측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실 20-30분 정도라고 하면 절정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이제 관계를 가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인목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역시 남자와 여자의 성감도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역사주에서 늘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가 느끼는 게 이제 무토하고 기토고 여자가 느끼는 성욕이 이제 계수하고 간목인데 이런 간목이 남자 같은 경우는 갑기 합토가 돼가지고 기토를 같이 이제 불러 일으키죠. 그 다음에 또 기토가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갑기 합토가 돼가지고 마찬가지로 간목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로 남자들도 더불어서 성욕이 좀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강해지는 그 시간에 관계를 가지기가 좋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미난 통계가 하나 있는데 여자들에게 있어서 오전 10시 6분이 아름다움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또 스킨케어 전문가 집단이 100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의 외모적으로 10시쯤이 가장 좋고 반대로 오후 4시 5분 정도가 되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름다움이 시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요 10시 시간이 뭐 이제 오차를 감안하면 사시일 가능성이 높죠. 사시 중에서도 이 병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병화가 가장 크게 들어오는 시간이 이제 그 시간쯤 됩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이제 사그라들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름다움이 시드는 4시 5분 정도라고 하면 이 시간이 되면은 경금이 또 이제 작용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경금에서 신유죠. 예. 신금까지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통 병화나 또는 신금이 들어가 있으면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이제 사주에서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병화가 같이 뜨기 때문에 이제 병화의 오운이 신금이잖아요. 그래서 이 병화가 강해지면 신금도 강해지고 그래서 이제 아름다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느끼는 건데, 이거는 남자와 여자를 굳이 나누지 않죠. 사주에서는 병화와 신금이 있으면 사람이 수려하고 아름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자만 뭐 10시 6분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그러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병화가 주로 작용하는 나이대가
실제로 나이대를 보면은 16살, 17살 뭐 이 정도부터 2살, 3살 뭐 이 정도까지 그 병화가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28 청춘이라든가 진짜 이 젊은이의 꽃보다 아름다운 시절, 요 시절이 또 다 이 병화에 해당하는 시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또 나이가 되면은 30 몇 살 되고 이제 40살이 되면 또 중년의 아름다움, 신금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중년의 아름다움, 이거는 이제 병화와는 조금 더 다르지만 뭐 활발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신금 같은 경우는 뭐 주름살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수려하긴 수려한 거죠. 그런 것들이 작용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통계를 냈습니다. 요런 거는 사실 사주명리를 알면은 이게 이래서 저렇구나 저래서 저렇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은 도대체 왜 사람이 갑자기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뻐 보이고 어느 순간 못생겨 보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달된들 사주명리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인간들의 어떤 삶에 실제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과학이라는 것은 현실상에서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주명리도 과학의 영역으로 좀 받아들여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 이제 재미난 또 이야기가 있는데 18시 25분에 임신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조사를 한 건데, 아기를 가지고 싶으면 퇴근 직후에 이제 바로 시도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의 이제 기반은 뭐냐면 남자의 정자가 오후 6시경에 가장 활발하다, 이렇게 이 연구에서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정자 같은 경우는 여성의 질내에서 대략 5일간 또 생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5일 안에 어느 시기에 수정이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정자가 이제 활발하기 때문에 빨리 도달하고 뭐 많이 도달하고 그래서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요. 실제로 그 수정하는 장면을 찍은 그런 동영상 같은 걸 보면은요, 이미 많은 정자가 도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막을 뚫는 것들이 이제 여러 번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고 빠져나가면 그 또 약해진 부분을 또 다른 정자가 들어와서 또 시도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수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먼저 가고 빨리 가고 힘이 좋다 뭐 이러면은 무조건 그 시간대에 수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22시 51분에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에 이제 좋은 시간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2시 51분 정도면은요, 해시거든요. 임수가 들어와서 작용을 하는 시기가 된다. 그래서 이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논리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임수거든요. 그래서 임수가 들어오는 그 시간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뇌에서 기억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화학물질 수치도 밤에 가장 높다고 하거든요. 기억을 형성하는 거는 이제 개수가 되죠. 그래서 자시, 축시, 진시 이럴 때 기억력을 형성하는 많은 물질이, 화학물질이 이제 그때 활발하게 배출이 되기 때문에 뭐 기억을 원한다면 그 시간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공부 같은 거를 할 때 우리는 무조건
자시, 축시 이때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다른 시간에 저는 더 공부가 잘 되는데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재미난 게 뭐냐면, 분명히 개수가 기억력에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 뭐 사람마다 이제 개수를 품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유독 이제 기억력이 좋죠. 그런데 모든 것이 이 개수에 의해서만 기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경금이다라고 하면은요, 이 경금이 작용하는 게 이제 엄지손가락이나 요 검지손가락이나 요런 것에 이제 금기운들이 작용을 하는데, 이 기운들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쓰는 거죠. 많이 쓰거나 이거를 이용해서 미세한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것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요 행위 자체를 뇌에 있는 곳에서 기억세포는 없지만 요 행동들에 대한 패턴이 자극을 받으면서 이거와 연결된 운동신경, 감각신경들이 또 뇌에 연결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장이 되고 기억이 되게 된다. 그래서 개수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기능을 못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개수가 있으면 확실히 사진을 찍듯이 기억력이 좋다, 월등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코미디닷컴이라는 곳에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뭐 그냥 웃자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요, 실제로 과학에서는 이거가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통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재밌자라고 아마 쓴 것 같은데, 명리를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게 왜 이렇게 벌어지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좀 더 알기 위해서 명리도 한번 공부해 볼 만하다. 그 다음에 이런 명리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면 보다 더 많은 분야에서 마케팅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배워보십시오. 시조 굉장히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